안녕하십니까. 청주 마티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의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 내상과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팔꿈치에 통증하면 바깥쪽에 생기는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외상과염이라고 하고요.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병이 내상과염이 되겠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있는 힘줄에 생기는 병이 되겠고요. 팔을 많이 쓰거나 노화와 관련돼서 중년이 넘게 되면 조금만 무리가 돼도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미세한 파열이 되면서 염증물이나 통증이 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라면은 일단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주로 이제 일상생활할 때 그 통증이 오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세수할 때나 양치질할 때도 통증이 있다는 분들이 있고요. 힘을 줘서 구부릴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분들도 있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팔꿈치 안쪽으로 척골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척골신경까지 염증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다섯 번째 손가락 안쪽으로 저리거나 아픈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병이 내상과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엑스레이상에는 큰 이상은 대부분 없고, 정확한 검사를 한다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상에 내상과염이 있다면 조직이 좀 붓고 검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검게 보이는 것을 염증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병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안 났거나 그런 분들은 MRA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A 검사는 MRI 검사보다는 좀 더 정확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MR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상과염이 있는 분의 MRA를 보게 되면 조직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또 볼륨도 크게 부어져 보이죠. 이러면은 내상과염이 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파열이 된 경우도 MRA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상과염은 외상과염과 비슷하게 일상생활할 때 팔을 쓰는 요령이 잘못돼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주로 물건을 들 때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는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한 방향만 팔을 쓰게 되면은 내상과염이 쉽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방향을 좀 돌려가면서 팔을 쓰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상과염 자체는 손목이나 손가락을 많이 구부리는 운동과 일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잡아주는 보호대를 하게 되면은 내상과염의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손목 보호대가 폭도 넓고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보기도 좋고 편한 손목 보호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먹는 약을 기본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내상과염은 먹는 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증식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도 염증과 통증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PRP 치료라고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PRP 치료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혈액 안에 혈소판이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혈소판 안에는 조직이 손상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혈소판에 있는 그런 재생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원심 분리를 해서 채취를 해서 직접 내상과염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료 효과도 좋고 재발도 덜 되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증식 치료나 이런 치료를 이용을 해서 염증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통증이 좀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충격파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최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아프다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톨츠사의 가장 고가 장비인 최충격파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은 적고 치료 효과는 더 뛰어난 아주 좋은 장비여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통증 치료나 염증 치료가 됐다면은 재발이 안 되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바닥 쪽으로 꺾거나 손등 쪽으로 꺾는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유연성이 좀 확보가 된 분들한테는 근력 운동도 알려드리는데, 근력 운동은 사실 너무 무거운 것을 하면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500g 정도, 보통 물병이나 제일 가벼운 아령이 500g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상과염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비도덕적인 치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 수술이 고려 대상이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MRA 검사를 했는데 심줄이 파열이 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비수술적인 치료로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많이 맞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 성분 중에 가루된 스테로이드 주사인 경우에는 주사 가루가
조직에 침착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 치료나 염증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맞은 분들인 경우에 재발이 되면은 보통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염증 조직을 제거한 사진이 되겠고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의 그 장점이라면은 일단 절개를 적게 하는 최소 절개 수술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염증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은 해결은 되지만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좋은 효과가 있고 고정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한 2, 3주 정도면 돼서 비교적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좋은 그런 수술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꿈치 안쪽의 그 통증의 원인인 내상과염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치료 내용과 수술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